최고위원 보궐선거 얘기하기 전에 김어준이 오늘 뭐 뉴스공장에서 그 아까 뭐 박주민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뭐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또 개수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김어준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랑 경선을 했는데 만약에 정청래가 이긴다.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고 이제 당대표를 좀 해야 되겠다. 다음에 당대표를 무조건 나와야 돼요. 뭐 꼭 정청래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온다. 요거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하게 되는데 총선 공천권을 다음 당대표가 갖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대표한테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 대권 구도에서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다음 당대표는. 다음 당대표를 출마하는 사람은 사실 대권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써 뭐 이제 대권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은 뭐 어쨌건 정치 일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차기 당권을 지게 되면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고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면은 의원들을 어쨌건 움직일 수 있고 의원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대선 후보 경선 때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 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권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그런 인물들 또 대권에 대단히 유리해지는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권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은 뭔가 큰 그림이 있다라면은 다음 당대표는 출마를 해야 돼요. 예, 정청래 때문에 출마를 한다라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출마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쨌건 저는 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다음 그 총선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줄을 서거나 뭐 딴 사람한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집권 후반기에도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판국에도 정청래가 벌써부터 지금 뭐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자기 정치하느냐고 난장판인데 다음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정청래가 당권을 갖게 되면은 정청래는 그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아닌 당대표가 중심이 되는 흐름으로 당내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당정청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더 격화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다음에 무슨 진짜 대권 도전을 하건 말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다음에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더라도 꼭 친명이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님 중심으로 집권 후반기까지 당이 안정감 있게 저는 흘러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엔 김민석 총리가 무조건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정청래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 봐요.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뭐 여론조사만 놓고 봐도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냥 인물만 놓고 봐도 이게 정청래가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주당원들이 진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가 경선을 하는데 정청래가 이겼다. 그럼 민주당 문 닫아야 돼요. 진짜 민주당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원들 수준이 안 되는데 뭐 그 당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김민석과 정청래가 경쟁을 했는데 정청래가 이겼다. 이 당은 거의 끝난 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끝난 당이라고. 저는 그럼 진짜 당을 따로 만들든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구조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당대표를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정청래가 연임 도전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아느냐? 김어준이 잘 알아요. 김어준하고 박지원이 그래서 이제 개수작 하는 겁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나와야 이긴다. 이러면서 약을 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를 띄우더니요. 바로 그날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총리실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나를 저기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빼달라 이런 공문을 싹 보냈어. 총리실에서. 난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라고 이제 여론조사를 싹 돌렸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하고 공정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하죠. 이게 뭐 완전히 극우 이제 매체인데 극우 여론기관 극우 매체인데 여기도 김민석 총리를 뺐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1위, 박주민 의원이 2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 아니 여론조사 공정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을 뺐는데 지금 김어준이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방송 내용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띄워봐 주세요. 예, 보면은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1, 2위를 다툽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기분 엄청 좋아요. 1, 2위를 다투는데 그 가상 대결 있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가상 대결을 해보면 김민석 총리 거부터 띄워보세요. 김민석 총리가 좀 더 앞서고요. 확연히. 박주민 의원님은 그보다 덜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이제 그 정원호 구청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김민석 총리는 내 이름을 빼달라라고 네. 하셨는데 지난주 초에 예. 그런 입장을 저희는 계속 넣을 겁니다. 예, 예. 정치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네. 일단 넣긴 넣을 건데 본인이 김민석 총리나 정원호 구청장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살펴보면은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고 지지부진해요. 예. 이 상황에서 새로운 단계 즉 넥스트 서울이라든지 레벨업 서울을 위한 상상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도 물론 뭐 본인이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판이 지지부진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이제 국회에서 한 일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기폭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상법 개정 같은 경우 제가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상법 전문이시죠. 예, 근데 사실. 통과가 되고 나서는 이게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됐었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당은 원래 산안법 개정안으로 가자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양대 노총을 다 설득했고 양대 노총과 함께 당을 설득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님이 거의 국무회의 때마다 그걸 언급할 정도로 산업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사보험법 전면 개정안도 제가 그 작업을 할 때는 군에서의 반발이 장난 아니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만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밀어붙였고 그래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부터 지금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혜병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죠. 네. 지금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군대 내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그거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인데 예. 자, 여기까지 뉴스공장 영상을 보셨어요. 아까 이제 뭐 길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김민석 총리실에서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절대 안 나오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다 당대표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게다가 정원호 구청장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정원호가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원호 구청장이. 근데 김민석 총리를 아니 굳이 여론조사에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박주민 의원 얘기도 제가 길게 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박주민이 나름 친문인데 표정이 완전히 뭐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씁쓸한 표정으로 진짜 마지못해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 그 박주민은 뭡니까 그 사람 면전에다가.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들 초대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그 사람 나왔을 때 그죠? 누구를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죠. 김어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공정하게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박주민이 나오면은 박주민 띄워주고, 예? 정원호 나오면 정원호 띄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주민 불러다 놓고 김민석 얘기를 하고 있어. 박주민이 뭐가 됩니까? 김민석이 나와가지고 판을 뒤집어지면 막 말을 박주민이 말을 돌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몇몇 분들이 정원호는 털 묻어가지고 안 된다 뭐 막 그런 얘기 주장을 하시는, 예, 온전치 못한 분들이 간혹 제 채팅창에서도 눈에 띄는데, 그러면은 김민석이 털 묻은 거네? 예? 그분들 오늘 좀 있나요? 오늘 많이 안 오셔가지고 오늘은 쉬시는 그 딴 데가 있겠구나. 예, 그죠? 딴 데가 있겠어 지금. 아니 그러면 이제 김민석을 미는 거네. 아니 김어준이 김민석을 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사실은 김민석 총리를 여론조사에서 빼면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냐면은 정원호잖아요. 정원호. 그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구청장 지지율이 확 뛰었잖아. 예? 그래서 1위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김민석을 여론조사를 넣으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효과를 지금 이재명 버프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김민석으로 나눠지죠. 김민석 총리가 이름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다고 응답할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정원호한테 가야 될 게 김민석한테 가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원호가 제일 불리한데 그거를 굳이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정원호가 털 묻었어. 지금 김민석을 밀려고 대놓고 김어준이 총리실에서 여론조사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돌리겠다고 저러는데, 그러면은 김민석이 털이 묻은 거지 왜 정원호가 털이 묻은 거야.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신들 좀 차리라고.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의 사리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진짜. 아직도 박박 우겨요. 난 참 대단들해. 지능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정원호는 털 묻었다. 정원호는 좆바다. 주접 떨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가 뭐 어렸을 때 진짜 개구리 똥을 먹었나 복만사님하고 같이. 하여튼 개구리 똥 먹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누가 미워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이는 저 여론조사 안 빼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뭡니까 김민석 총리를 바람을 잡아가지고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김민석이 서울시장을 나가야 정청래가 연임을 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김민석 나오면은 김민석이 당대표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김어준이 잘 알지. 누구보다도 김어준이 잘 알잖아요. 김민석 나오면 김민석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청래를 연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김민석이 당대표를 못 나오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서 못 나오게 해요? 본인이 나가면 나가는 건데. 예? 그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나가거나 총리를 계속하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서울시장 이제 가스라이팅 시작한 겁니다. 그 털레반들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해가지고 김민석이 서울시장 안 나오면은 진다. 예? 김민석이 서울시장 안 나오면 진다. 이러고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론 형성해가지고 이거 봐라 김민석이 나와야 된다.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겠지 쟤네들이. 응? 근데 안 통해요. 예. 제가 볼 때 안 통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금 서울시장을 뭐 물론 당연히 뺏기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뺏기지도 않아요. 예. 김민석 총리 안 나온다고 오세훈한테 진다? 뭐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정원호가 가장 어려운 저기 상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김종인 씨도 하는데. 예? 그리고 정원호 전 구청장이 인지도가 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밀어주시면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예, 해볼만 해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 예, 정원호 구청장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원호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출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정원호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원호 가지고도 오세훈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있잖아요. 정원호 구청장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오세훈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나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설령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령 지는 한이 있어도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를 나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듣보잡이에요. 딴 데 가서 놀아요. 그죠? 거기 가서 놀아. 왜 여기 와 있어? 지금 여론조사 1위가 어떻게 듣보잡이 돼? 본인이 듣보잡이야. 방송을 안 봐요? TV가 없어 집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잔당들이 있어요. 모자라도 어디가 크게 모자른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지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제 방송 보면은 못 알아듣지.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 지능으로? 이게 뭐 그런 수준의 방송이 아닌데 그냥 욕이나 하고 그냥 주접이나 떨고 그런 수준의 방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와가지고 그냥 가서 개구리 똥이나 먹어.